우연히 살기를 내뿜었다. 증강의 무패 신화를 자랑하는 심연의 용. 바로 도망쳤다. 내가 세계의 한계를 초월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심코 휘두른 검기를 공간의 균열을 찢을 수 있다. 어느새 천지간에 갑자기 검은 거대한 탑이 나타났다. 각 층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다. 동시에 무한한 불을 가져왔다. 자원과 힘, 나능에서 온 천계, 지옥과 엘프 왕국 등에서 온 모험가들. 신비한 탑을 오르기 위해 앞다퉈 시작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존재다. 실력만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번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네가 창단한 블루 아이 길드. 지금까지 유일한 1급 길드다. 멤버는 몇 명뿐이지만 그들은 모두 최정상급의 강자다. 이제 거탑을 공략하기 위해 8층에 수만 명의 모험가들이 모였다. 어쨌든 2층의 수호자. 무패 신화를 자랑하는 심연의 거인. 9개의 머리를 가진 그 수많은 모험 길드를 쉽게 전멸시켰다. 내가 블루 아이 길드 멤버들을 이끌고 나타나자 순간 큰 소동이 일었다. 그리고 블루 주얼 길드의 길드장 무성. 바로 다가왔다. 주변에 끝없이 몰려드는 모험가들을 보며 내가 모르게 투덜거렸다. 말했다. 전에 이렇게 큰 규모는 본 적이 없다. 무성은 아부하며 말했다. 어쨌든 내가 번개왕이니까 명신이 선두에서 돌격한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남긴 잔반을 주워 먹으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내가 무성에게 한 물건을 건넸다. 그가 자세히 보니 전설의 아이템 천사의 축복이라는 걸 발견했다. 피로도가 100에 도달하면 즉시 피로도의 절반을 회복할 수 있다. 상황을 본 무성이 서둘러 말했다. 전방에서 싸우는 내가 이 아이템을 더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내가 무성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템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에 딱 좋네? 그리고 넌 이번 전투가 끝나면 다시 블루 아이 공회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 그때까지만 이 아이템을 돌려받으면 돼. 하지만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어. 그의 얼굴에는 쓸쓸한 빛이 감돌았지. 그 모습을 보고 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바로 그 순간 너희들은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에 휩싸였어. 예상치 못한 심연의 용이었지. 너희들의 기척을 감지하고 스스로 공격해왔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지. 하지만 넌 차분하게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았어. 이내 검은 번개가 주변을 감쌌지. 저 빌어먹을 도마뱀. 오늘이 내 놈의 최후야. 감지력이 예민한 심연의 용은 너에게서 위협을 감지했지. 즉시 입안에서 광폭하게 마력을 응집했어. 공격할 준비를 했지. 그 모습을 본 무성은 에브리온에게 급히 후퇴하라고 명령했어. 용의 다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지만 넌 후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 심연의 용이 파괴적인 브레스를 발사하자 넌 재빨리 손에 쥔 검을 잡았어. 이내 간단한 한 수 검기를 뽑아 베었지. 발출된 검기는 용의 브레스를 상쇄시켰고 공간의 균열까지 일으켰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오성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 넌 여전히 강하네. 믿기 힘들 정도로. 이내 넌 명령했어. 블루 아이 공회원들을 이끌고 정식으로 공격에 나섰지. 너희들의 강렬한 공격 아래 심연의 용마저도 강력한 생명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후방에 있던 치료반이 갑자기 습격을 당했어. 그 공격자는 바로 전에 블루 아이 공회를 떠난 오성이었어. 이 장면을 본 넌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어. 네가 이해하지 못한 건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는데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는지였어. 지금 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는 아니라고. 넌 그 용을 상대해야 하니까. 다음에 내가 용과 싸우는 동시에 수만 명의 공격을 막아야 해. 사실 이들은 이미 연합해. 오늘의 이 작전을 내게만 준비한 함정이었어. 비록 내가 결국 심연의 용을 죽였지만 모험자들의 수는 여전히 끝이 안 보여. 게다가 동료 3명이 이미 전사했어. 남은 4명도 중상을 입었어. 내 몸의 상처보다 피로도가 이미 한계에 달했어. 피로도가 100에 도달하면 죽어. 내가 오열하며 오성에게 묻지. 대체 왜 증명해야 했어?
그의 눈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어. 그가 내 곁으로 와서 말했어. 오늘을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어. 이건 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는 내가 전해준 신기를 만지작거리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블루 아이 길드가 필요 없어. 다음에 그는 내 머리를 밟고 더 높은 곳에서 풍경을 감상하러 갈 거야. 내가 이미 회천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해줄 의미는 아니야. 적어도 살아있는 동료 4명을 탈출시켜야 해. 그 즉시 내가 전설의 보호펜 신기를 꺼냈어. 오성은 순간검을 들고 놀라서 정신이 없어졌어. 그 아이템의 사용 횟수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 내가 힘껏 휘두르자 강력한 폭풍이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갔어. 수많은 모험자들이 바로 1만 미터 고공으로 날려버렸어. 무성이 상황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외쳤어. 모두 그를 당장 죽여. 죽이든 죽여. 하지만 몰려드는 적들을 보며 너는 차분히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렸어. 그 즉시 파괴적인 검은 번개가 정확히 너를 때렸어. 이건 내가 가장 강력한 살상 능력을 가진 번개. 주인의 모습이야. 네가 장창을 그 무리에게 겨누며 악을 쓰며 말했어. 너희 모두 온전한 몸으로 떠날 생각은 버려라. 비록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내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피로도는 이미 98에 달했다. 움직일 때마다 산을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내게 둘러싸인 사람이 한 칼로 너를 찔렀다.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외치며 내가 명신을 죽였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너는 냉소를 지으며 손에서 마력을 모았다. 이내 수많은 검은 번개가 사방을 뒤덮었다. 하지만 내 피로도는 100에. 이제 한 걸음만 남았다. 옆에서 무성이 내가 전해준 신기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이 아이템을 남겨두었더라면? 지금 전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했다.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창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던져버렸다. 무성이 이상함을 깨달았을 때 그 창은 이미 그의 앞에 도착했다. 너는 무성을 맞췄는지 볼 수 없었다. 다만 순간 어둠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만 받았다. 이제 전설적인 인생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신선한 냄새가 났다. 다음 순간 너는 바로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이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네가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내가 20년 후로 환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몸의 원래 주인은 놀랍게도 너와 같은 어머니였다. 아, 이거 정말. 너는 서둘러 블루아이 길드의 정보를 찾았다. 내가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블루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나타난 것은 자칭 블루아이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블루고 길드였다. 게다가 블루고 길드의 길드장은 무상이었다. 동시에 심연의 탑 공략은 여전히 9층에 머물러 있었다. 즉 내가 심연의 용을 처치한 후 이 20년 동안 그들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내 이름으로 지어진 기념관이 있었다. 중앙 화면에 내가 심연의 용과 싸우는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다. 너는 이 기념관을 지은 사람이 틀림없이 그 대전의 생존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깨달았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대형 화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 거탑에서 가장 멀리 걸어간 영웅을 기리기 위해 그의 동료들은 기념관을 세웠다. 그리고 블루존 길드를 결성했다. 명신의 불굴의 의지를 영원히 계승할 것이다. 블루시티의 뻔뻔한 눈과 분노에 찬 이를 보며 분노의 힘으로 모든 그들에게 복수하리라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당신을 밀쳤다. 고개를 돌리자 알고 보니 실수투성이의 작은 아이였다. 당신이 몸을 숙여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는 순간 그러나 그의 얼굴에 자신의 과거의 가면이 씌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면들을 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생이 사라지기 전에 무성이 내가 죽어도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너는 여전히 영웅이라고. 내가 무성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자신의 사진이 모셔진 위패를 발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흰 꽃을 바치며 추모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꽃들 속에서 갑자기 익숙한 한기 한 줄기를 발견했다. 이어서 당신은 급히 군중을 해치고 바로 그 꽃을 가져왔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한 4명의 블루 아이 길드 멤버 중 수료원이 남긴 내가 잘 알고 있다. 5성. 절대 처음 생존한 4명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수료원 외에 그날의 4명 중 누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 네가 그들을 찾아보고 싶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다. 무모한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최전성기의 힘을 되찾기 위해 먼저 모험가 자격을 얻기로 했다. 자격을 얻고 도전할 때, 각 단계마다 도전할 때마다 더 높은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시험을 담당하는 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시험생들은 정말 쓰레기다. 그 중에서 아이장만 20단계에 도달했다. 그때 내가 미리 시험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내 이름이 정말 무겁다고 말했다. 영웅과 이름이 같은 너. 몇 단계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 갑자기 2마리의 고블린이 내 앞에 나타났다. 교관이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너는 이연의 검처럼 2마리의 고블린을 순식간에 죽였다. 이 광경을 본 교관은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실력으로는 내 동작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쉬지 않고 49단계에 도달했다. 게다가 그는 내 전투 경험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를 떨게 했다. 무기 휘두를 때마다 3걸음 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너는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갑자기 전에 있던 고블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기세를 느꼈다. 이어서 땅이 갑자기 깨졌다. 거대한 손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 정시 고급 마수 고블린 왕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교관이 급히 이 단계의 도전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고블린 왕은 최상급 모험가라도 이길 수 없다. 신인이 도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지만 너는 현재 내 힘으로는 그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 후 너는 손에 들었던 검을 던졌다. 완료. 그 녀석은 분명 당한 거야. 무기도 제대로 못 잡고 떨어뜨렸어. 금방 고블린이 내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놀랍게도 발견했다. 자신이 가시에 맞았다는 것을. 분노하며 그는 내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방어선을 뚫을 줄은 몰랐어. 어쨌든 그는 고블린 왕이니까. 가장 뛰어난 것은 단단한 몸이다. 전에 작은 고블린의 이빨 막대에서 가시를 뽑아 특별한 방법으로 힘차게 던졌다. 눈을 맞은 고블린 왕은 당황해 무기를 휘둘러 사방팔방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반항은 결국 헛된 것이었어. 네가 수많은 가시로 그를 완전히 끝내버렸지. 처음엔 내가 무기를 던지는 게 서툴렀어. 오래 나에게서 무기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독특한 발력 방식을 조합했어. 그렇게 하면 본신의 수배에 달하는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어. 내가 역사상 최초로 50단계 고블린을 도전에 성공한 체질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튜토리얼 상점을 해금했어. 전생의 풍파를 겪은 너마저도 이 상점이라는 걸 처음 보았어. 상점을 열자 내가 발견한 건 1000포인트만 있으면 전설의 무명 마법검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도전 과정에서 총 2425포인트를 얻었지. 이 무기는 매력적이지만 체력을 많이 소모해. 특히 내가 번개 힘을 중첩한 후에는 부담이 더 커져. 이어서 내가 본 건 피로를 완화하는 빛의 성스러운.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이 두 무기는 뭔가 부족해. 갑자기 내가 본 건 탐욕의 칼날이라는 이상한 기술이었어. F등급이지만 1400포인트가 필요해. 원래 이 기술은 기술과 아이템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어. 게다가 업그레이드 가능한 기술이었어. 이렇게 되면 무명 마법검과 번개 힘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어. 부작용을. 그래서 내가 망설임 없이 탐욕의 칼날 기술과 무명 마법검을 샀어.
그 후 네가 본 건 분노한 교관이 앞에 서 있는 거였어. 쉴 새 없이 말하며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대담해져. 전대와는 달리 침착하지 않아. 내가 생각한 건 예전 내가 사인을 요청했던 그 소녀가 이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관이 되었어. 하지만 시간이 바꾼 건 그의 머리라인도 있었지. 그 후 네가 간 건 심연의 거탑 2층. 시작의 땅. 1층의 시험의 땅은 거탑에 오르는 자격을 얻기 위한 거고 2층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거야. 살아있는 동료들과 최대한 빨리 재회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너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훈련 기지로 향했다. 관리자는 내가 1층에서 막 올라온 신입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손쉽게 이로 훈련실을 가리켰다. 훈련실의 방번호가 클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너는 훈련실에 들어가는 것을 고집했다. 요즘 신입들은 점점 더 건방지다. 내가 안에 30초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때는 내 돈은 안 돌려줄 거야. 그 후 너는 이 폐허 같은 훈련실에 도착했다. 내가 무명마검을 뽑는 순간 강력한 힘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느꼈다. 가장 기본적인 검술만 사용했을 뿐인데. 그런데 천지파멸의 심연의 용을 단숨에 죽였다. 쉽게 흩어지는 검기도 공간을 찢었다. 하지만 가장 신뢰했던 부하.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당했다. 중상을 입고 죽은 너. 그들에게 인해 전술로 마지막 한숨까지 다 써버렸다. 하지만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20년 후에 자신의 몸으로 환생한 것을 발견했다. 너와 이름이 같은 사람의 몸으로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해 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너는 역대 신입 기록을 깨뜨렸다. 고블린 왕을 죽였다. 그리고 기괴한 무명마검을 얻었다. 새로 얻은 무기와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너는 등급이 가장 높은 훈련실에 특별히 왔다. 내가 무명마검을 뽑는 순간 그는 너의 체력과 마력을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했다. 너의 탐욕의 검 기술에 그리고 아이템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 무명마검은 너의 많은 체력과 마력을 이미 흡수했다. 지금 힘은 원래보다 몇 배나 강해졌다. 그 후 너는 마검의 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실 안의 모든 함정을 직접 작동시켰다. 함정이 내가 나갈 때 먼저 너를 비웃던 관리자를 깨웠다. 막 잠에서 깬 그는 어렴풋이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를 보았어. 상처투성이인 남자. 방금 전에 5번 훈련실에 들어간 그 신입을 위해 이미 포기하고 떠났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훈련실을 열고 확인했어. 그는 놀랍게도 발견했어. 원래는 견고한 최상급 훈련실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어. 반면에 휴식을 취한 너. 마법검의 위력에 매우 만족했어. 특히 탐욕의 칼날 스킬과 조합하면 두 가지는 정말 최적의 조합이야. 게다가 전생에 너는 번개왕으로 불렸지. 번개 마법력을 중첩하면 전체 위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 하지만 스킬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능력을 해금하려면 많은 포인트가 필요해. 내가 무명 마법검과 탐욕의 칼날을 위해 이미 모아둔 포인트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포인트를 벌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많은 포인트를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차림의 젊은이가 스마트폰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형님께서 보내준 포인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 커피를 머리에 부었어. 20년을 넘어 환생한 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이야. 그때 한 남자가 내 이름을 외쳤어. 네가 심연의 탑에 온 줄은 몰랐어. 네가 놀랍게도 발견한 건 이 사람이 나타난 후부터 몸이 심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 이건 원주인이 이 사람과 사이가 나빴다는 뜻이야. 상대방은 내가 계속 대답하지 않자 숨김없이 비웃기 시작했어. 내가 이 무능한 쓰레기가 첫 번째 층의 자격시험을 통과할 줄이야. 그때 네가 기억한 건 이 사람이 아이작이라는 거였어. 오래전부터 너를 거리낌 없이 때렸지. 내 이름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20년 전 사라진 영웅과 같은 이름. 이어서 아이작은
첫 번째 층의 자격시험에서 20단계를 통과했노라고 자랑했어. 내가 50단계를 돌파하는 기록을 깨버렸을 줄이야. 고블린 왕을 격파했어. 아이작은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어. 전에 자신을 두려워하던 모습과 달리 분노로 인해 표정 관리를 완전히 잃었어. 내가 원래는 이런 하찮은 녀석에게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 내 복수를 방해했어. 내가 그를 혼내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교만하게 웃기 시작했어. 오늘은 너를 용서해주지. 네가 오늘 여기서 나를 만난 걸 다행으로 여겨라. 야외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너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아이작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넌 속으로 별을 그렸어. 야외에서 나를 만나지 않길 기도해라. 그리고 넌 곧 혼자 야외로 사냥을 하러 갔어. 이 심연의 탑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각 층의 시련을 통과하는 거야. 두 번째는 마물을 사냥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사냥은 더 위험하지만 강해지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그때 넌 갑자기 가면 쓴 스트리머를 발견했어. 내 이름을 빌려서. 처음에는 내가 이를 고집스럽게 받아들였어. 하지만 다음 순간 넌 단 몇 초 만에 그가 수만 개의 도네이션을 받았어. 내가 마물을 사냥하는 걸 생각하며 정덕이란 녀석은 즉시 내가 전투 중에도 스트리밍을 할까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오크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왔어. 하지만 다음 순간 넌 피의 그림자로 변해 그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어. 집으로 돌아간 후 넌 처음과 같은 가면 하나를 샀어. 정말 예상치 못했어. 언젠가 이 가면을 다시 쓰게 될 줄이야. 얼마 후에 한 방송국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 갑자기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더라. 화면 속 스트리머를 쓰레기라고 욕했어. 부하들이 자세히 물어봤더니 원래는 어떤 하찮은 놈이 내 이름을 사칭하고 있었어. 요즘 사람들은 인기만 얻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명신을 연기하며 방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심연의 탑에 대한 상식도 없다. 하루 종일 하층부에만 처박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부하들도 그의 분노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쨌든 그는 처음 심연의 탑을 오르는 일원이 되었다. 바로 자신의 우상 명신을 직접 보기 위해 20년 전 그 사람이 사라진 후 그는 목표를 잃었다. 그때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이상한 신인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바로 방금 방송을 시작한 대장이 있었다. 넌 유망한 신인 방송인을 물색하고 있잖아. 관객이 한 명뿐인 방송을 왜 보냐? 하지만 여자는 말했다. 그 사람은 명신의 가면을 쓰고 있다. 항상 이상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방송을 켜고 있었다. 지하 도시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압박감도 없었다. 어쨌든 방송실의 관객 수 정말 처참했다. 하지만 내가 관객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한 마리의 도간 악마가 기회를 노려 너를 기습했다. 하지만 넌 눈도 안 뜨고 손을 뻗어 잡았다. 그리고 손쉽게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내 침착함과 강력한 실력이 결합되어 금방 방송실의 관객 수가 급증했다. 특히 너. 수많은 도간 악마가 날아오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마법검으로 모두 베어내며 관객들은 모두 말했다. 방금 그 장면은 정말 과장되었다. 그 후 넌 어느새 도간 악마의 둥지로 왔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에 그 여자가 충격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대장. 왜 아직도 그 가짜 명신의 방송을 보고 있냐? 하지만 그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이 녀석이 정말 하층부의 신인인가? 이 실력은 너무 사기 아니냐? 그리고 옆의 여자는 흥분한 표정이었다. 마치 우상 명신이 살아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혹시 이 사람이 명신의 환생일 수도 있잖아. 소설에 이런 설정은 자주 나오잖아. 안 돼, 내가 그를 반하게 될 것 같아. 서둘러야 해. 이 신인을 우리 회사로 영입해야 해. 하지만 부하들이 강하게 반발했어. 여자에게는 전에 무모하게 많이 영입했었거든. 명신 행세를 한 신인 방송인.
결국 성적은 참 처참했어. 여자가 내 방송 화면을 보고 중얼거리며 다른 건 신경 안 써라고 말했어. 명신과 같은 현실적인 방송인을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때 네가 이 지하 도시에 숨겨진 던전으로 왔어. 아내 마수. 매우 강력한 늑대 전사야. 평범한 마수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그는 2층의 문지기이기 때문이야. 다음 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층의 문지기를 이겨야 해.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관객들도 모두 말했어. 처음엔 여러 번 도전했어. 그때 네가 놀라서 발견한 건 누군가 내게 3,000포인트나 후원했어. 그때 늑대 전사도 구속에서 벗어나 일어섰어. 하지만 그는 놀라서 발견했어. 이번 도전자는 단 한 명뿐이었어.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군. 전에 도전자들은 모두 팀워크로 싸웠어. 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 하지만 내 몸에서 강자의 기세를 맡았어. 이 말을 듣고 관객들은 모두 화를 내었어. 그들이 전에 도전했을 때 전사가 그들의 평가를 매우 나쁘게 했거든. 더 놀라운 건 늑대 전사가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어. 결국 싸우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보내줬어. 이 갑작스러운 장면? 너도 당황하게 만들었어. 늑대 전사는 냄새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전생에 내가 도전했을 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 후 내가 말했어. 내 목표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늑대 전사를 직접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쨌든 그렇다면 금주에게 한판 제대로 된 전투를 보여줘야 해. 정말 위대한 전사의 영혼을 가진 남자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이번엔 전력을 다해 싸우겠어. 실력이 공개되다니? 마법검을 쥔 너. 역대 도전자들의 기록을 깨고 한 번도 진 적 없는 문지기를 이기다니. 원래 후각이 예민한 문지기인 늑대 전사. 내 강함을 맡았어. 너를 위대한 전사라고 칭찬하고 전투 없이 통과시켜줄 생각까지 했어. 하지만 넌 꼭 싸우고 싶어 했어. 제대로 된 건강한 늑대 전사도 흥미를 느꼈어. 알다시피 이전 도전자들은 항상 협공했어. 한 번도 단독으로 싸운 적 없어. 그래도 한 번도 진 적 없어. 그들은 결국 인정만 받았을 뿐이야. 다음 층으로 가는 허락만 받았을 뿐. 내가 무명 마법검을 뽑자. 거센 살기를 내뿜었지. 늑대 전사도 내가 진심임을 알았어. 그래서 화살처럼 너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어. 이어서 그의 발톱이 내 마법검과 부딪혔어. 늑대 전사는 다른 발톱을 들어올려 내 마법검을 향해 다시 강하게 공격했어. 마법검을 통해 전해지는 통증을 느끼며 넌 깨달았어.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힘보다 더 강력한 전투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늑대 전사가 영역을 발동하며 공격할 때 넌 역대 도전자 중 가장 강하군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날 이기려면 아직 부족해. 이어서 발톱을 휘둘러 내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하지만 내 놈이 쉽게 피하는 걸 보고 그는 놀랐다. 원래 이전 전투를 통해 넌 늑대 전사의 공격 패턴을 파악했어. 그의 공격이 매우 예측 가능하다는 걸. 내 풍부한 전투 경험을 더하면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마법검을 검집에 넣으며 한 번의 간단한 배기. 불패 신화를 완전히 종결지었다. 그 후 내 능력치는 크게 향상되었고 13개의 속성 시험 선택을 얻었다. 각 층의 수문장을 격파할 때 속성 시험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다. 13개의 속성 시험이 동시에 등장한 건 처음이다. 그리고 너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전생과 같은 번개. 시험을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두 사람이 수석에게 이번에 발견한 유망한 신인을 보고 있었다. 내가 두 번째 층의 신인이라는 걸 알고 관객이 겨우 20명이라는 걸 알고 수석은 그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수석은 그 여자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재능이 있다. 왜 항상 시선이 명신을 모방하는 신인들에게 향하는 거냐? 하지만 수석은 금방 깨달았다. 여자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수석 방금 빠르게 훔쳐봤는데 그 신인이 이미 2층을 통과했어. 그 직후 화면에는
내가 2층의 수문장을 격파했다는 게 표시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수석마저도 흥분에 안아올렸다. 이번엔 내가 내 잘못이라고 할게. 그 신인은 정말 대단한 놈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2층을 통과한 신인일 뿐이야. 바로 영입하면 위험이 너무 크다. 그때 여자가 제안했다. 이 신인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번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 연봉이 5년 동안 오르지 않을 거야. 그가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걸 보고 수석도 흥미가 생겼다.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번개를 다룰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지금까지 20년 전에 사라진 영웅 명신만이 번개의 힘을 다룰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가득 찬 표정이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번개 세력에 전송된 참이었다. 기사 같은 모습의 누군가에게 갑자기 쓰러뜨려졌다. 그 직후 갑자기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충격에 자세히 보니 그 거대한 존재는 100m가 넘는 거인이었다. 당신은 눈앞의 거대 존재를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타이탄 거인이 여기서 왜 나타났지? 그는 분명히 시험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보스급 몬스터였다. 혹시 내가 늑대 전사를 이겼기 때문일까? 규칙이 바뀌었나? 당신이 더 생각하기 전에 타이탄 거인이 공격해왔다. 하지만 당신은 금방 깨달았다. 비록 그의 체구가 거대했지만 늑대 전사보다 훨씬 약했다. 그래서 즉시 마법검을 뽑아 그를 처리하려 했다. 타이탄 거인이 공격하는 사이 정지 상태에 빠진 순간 당신은 유령처럼 빠르게 돌진했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뛰어올랐다. 타이탄 거인의 위에 도착해 깔끔하게 한 방에 처치했다. 거인의 거대한 몸이 우당탕 쓰러지며 당신의 신체 능력은 다시 향상되었다. 타이탄의 별과 번개 갑옷을 획득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기사 간신히 충격에서 벗어나 급히 당신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당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타이탄을 쓰러뜨리러 왔소. 관객들은 타이탄을 쓰러뜨린 당신을 보고 4,000포인트를 획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아이템이 드롭되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모두 당신에게 아이템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숙소를 찾아 휴식을 취한 당신은 아이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먼저 희귀 등급의 타이탄의 별반지를 확인했다. 체력과 회복 효율을 높여준다. 마법검을 사용하는 그리고 미래의 번개를 다룰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등급의 번개 갑옷은 방어력이 뛰어나고 매일 번개 공격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때 당신은 패널에서 발견했다. 명신이라는 이름에 앙심이라는 팬이 당신을 위해 보상 임무를 발행했다. 시험을 통해 번개의 힘을 얻기만 하면 5,000포인트를 보상해주겠다. 이후 많은 관객들이 같은 현상금을 걸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 번개를 얻도록 지원해줘. 어쩌면 과거의 내가 상상보다 훨씬 뛰어났던 건지도.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바로 전에 본 그 상처를 가진 흉터 기사와 귀족이 함께 들어왔어. 기사들이 들어왔어. 그가 소개했어. 이 사람은 이 마을의 기사장 페류스야. 내가 떠난 사이에 이 마을이 타이탄의 습격을 받았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페류스가 계속 말했어. 타이탄의 리더 위치를 발견했어. 이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진지하게 너에게 허리를 숙이며 부탁했어. 부끄럽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페류스를 바라보며 내 눈에는 아쉬운 빛이 흘렀어. 평범한 연애물에서 그는 곧 죽어. 그리고 내가 페류스에게 손을 내밀었어. 고개를 들어. 함께 타이탄 리더를 제거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대대적으로 여정을 시작했어. 한참 후 페류스가 갑자기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어. 앞에는 혼자 누워있는 타이탄이 있었어. 내가 상황을 보고 페류스가 즉시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말했어. 적의 주의를 끌어서 네가 기회를 노려 공격할 수 있게.
하지만 내가 그를 붙잡았어. 앞으로 나가는 페리우스를. 이건 타이탄 리더의 부하들의 함정이야. 그는 혼자가 아니야. 리더는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간파했음을 깨달았어. 즉시 더 이상 위장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모두는 지진 같은 소음을 느꼈어. 이내 수많은 타이탄이 땅에서 거인이 기어 나왔다. 페르세우스는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단호하게 후퇴 명령. 그리고 옆에 기사와 함께 모두를 위해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벌다. 하지만 그는 내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마법검을 뽑아들었다. 페르세우스, 내가 옆에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네가 나를 죽게 만들지 않겠다면? 빨리 떠나라. 어쩔 수 없이 페르세우스도 일단 후퇴했다. 내가 더 많은 병사들을 모으러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버티어라. 그리고 후방에 걱정 없이 타이탄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2마리를 베었다. 하지만 네가 알고 있듯 마법검을 전력으로 휘두르는 상황. 모든 타이탄을 처리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뿐이다. 타이탄 리더를 처치하는 것. 몇 번의 방어를 돌파한 후 내가 타이탄 리더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했다. 평범한 타이탄과 달리 완전히 다른 공포를 느꼈다. 네가 알고 있듯 한 방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 내가 한 걸음 뛰어 모든 거인의 머리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번개 갑옷을 사용했다. 다음 순간 수많은 번개가 모든 타이탄을 덮쳤다. 번개에 천생적으로 약한 타이탄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내가 그 기회를 틈타 마법검을 들고 리더의 머리 위로 올라섰다. 내가 마법력을 온전히 주입하며 다음 순간 마법검이 타이탄을 관통했다. 리더의 투입. 성공적으로 처치한 후 내가 알고 있듯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이제 통과 조건을 달성했지만 번개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이 괴물들은 계속 부활할 것이다. 내가 자신의 상태가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다. 바로 그 순간 창공의 검은 번개가 나타났다. 다음 순간 내가 정확히 맞았다. 멸시하는 번개에 맞았는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은 번개의 조종 능력을 얻었다. 구원 신족이라 불리는 타이탄 거인마저 한 번의 검격에 직사당했다. 이 광경을 본 전 세계가 들썩거렸다. 내 이전에 20년 전 사라진 영웅 명신뿐이었다. 검은 번개를 조종할 수 있었다. 네가 바로 세상의 명신이라는 걸? 다만 20년 전 내가 칼에 찔려 현대에서 환생했다는 걸? 그 시절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낸 동료가 검은 번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즉시 내가 명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했다. 처음 내가 타이탄 일족의 수장을 베고 난 후 지친 내가 끝없는 타이탄 군대를 상대해야 했다. 원래 도전자는 번개 시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버티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이탄 수장을 죽이면 진정한 시련이 발동된다. 바로 몬스터가 계속 부활하는 것. 번개를 경멸하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 번의 대전을 거친 후 네가 앞에 있는 타이탄 거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믿기 어렵다. 어느 날 내가 과거에 이용했던 지혜에 이렇게까지 몰렸다니? 네가 거의 모든 힘을 다 써버린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내 검은 번개가 떨어졌다. 결국 내 몸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네가 놀라서 발견한 건 전생에 얻었던 번개의 힘과 비교해 이번 기술은 무한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번개 조각을 추가로 사용하면 원래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네가 이전에 관객들이 발행한 수많은 현상금 퀘스트를 완료한 덕분에 현재 포인트가 2만 점을 돌파했다. 그 후 내가 모든 포인트를 업그레이드에 사용했다. 부정 효과를 무효화하는 탐욕의 검에 이걸로 내가 번개 힘의 반동, 최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내 손에서 수많은 검은 번개가 솟구쳤다. 바로 끝없는 타이탄 거인들이 내 앞에 들이닥칠 때 레몬의 양손이 무명 마법검을 잡았다. 이내 번개의 힘이 검을 완전히 감쌌다. 내가 무섭게 한 화살이 떨어질 때
현장에 있던 모든 타이탄 거인들이 순간 사이에 모두 두 조각이 났다. 그 한 검으로 내 마법력이 완전히 소모됐다. 원래는 돌아갈 힘은 남겨두려고 했어. 하지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페르세우스와 병사들이 지원하러 달려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장은 타이탄 거인의 잔해로 가득했다. 내가 그들을 보며 주인님이다라고 외치는걸? 내게 달려오는걸. 역사는 점차 잠에 빠졌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내 과거의 동료 휴요원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레나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다. 그때 그는 레나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휴대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몸을 기울이며 무얼 보고 있냐고 물었다. 화면에는 그들의 대장이 있었다. 명신에 비해 휴요원은 충격에 빠졌다. 레나는 차분히 그저 명신이라고 자칭하는 소망일 뿐이야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겨우 2층을 통과했을 뿐이야. 요즘은 대장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지. 주목을 끌려고. 만약 대장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당시에 우리 무성은 이미 이 탑을 떠났을 거야. 현실을 직시해라. 휴요원 대장은 이미 죽었어. 하지만 휴요원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레나에게 되물었다. 만약 내가 정말 대장이 죽었다고 믿는다면? 왜 계속 이런 걸 보고 있냐고. 말하며 휴대폰 화면을 레나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화면을 본 레나는 순간 놀람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휴요원은 그녀가 너무 과장된 표정을 지은 걸 보고 호기심에 휴대폰 화면을 한번 바라보았다. 결과는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화면에 비친 건 내가 번개를 무시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내가 번개의 힘을 휘두를 때 그 자세는 대장 명신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주목받던 여자 매니저가 지금 얼굴이 새빨개져서 흥분한 상태야. 그에게 보낸 메일이 너무 차갑게 보였을까? 만약 그때 조금 더 이모티콘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 두 동료가 비아냥거리며 제발. 넌 신임 발굴을 하는 매니저잖아. 설마 그에게 반한 거 아냐? 하지만 여자 매니저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매니저가 되기 전에 먼저 명신의 광팬이었거든. 명신은 이미 20년 전 사라졌어. 그 천둥 소리. 이제 새로운 명신을 위해 빛나고 있어. 그 순간 파란머리 매니저가 갑자기 메시지 알림을 받았다. 메시지에 따르면 명신이 우리 메일을 읽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심연의 실현에 도전. 전 세계 최강자들을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내가 천둥을 무시하는 인정을 얻었기 때문이야. 그는 구원 신족이라고 불리는 타이거인을 한 번에 베어넘겼다. 거인. 전투 능력을 분석하는 호크아이조차 공개적으로 말했다. 내가 컨트롤력만으로는 오히려 전성기 명신보다 강하다고. 최고급 매니저들조차 너와 협력하고 싶어 제안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바로 전 세계가 말하는 무적의 강자 명신이었다. 단지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을 뿐. 20년 후의 세계로 환생한 거야. 그날 내가 휴식 중일 때 갑자기 한 명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는 내 차를 직접 엎질렀다. 그리고 도발적으로 말했다. 다시 만났네? 너 같은 가난뱅이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있냐? 이 탑에 올라온다고. 나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 에사크가 계속 비웃으며 존재감을 어필하려 할 때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는 걸 발견했다. 항상 거만하던 에사크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갑자기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너 이 쓰레기 뭐가 그리 우쭐한 거냐? 내가 너를 제대로 혼내주기 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냐? 내가 그의 손을 그냥 내던졌다. 그는 놀라서 발견했다. 내 힘. 그가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쓰레기가 왜 이렇게 강해졌지? 너는 이 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지금은 최대한 빨리 실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무리에게 책임을 지고. 에사크는 내가 떠나는 걸 보고 더 이상 막지 못했다. 그는 그저 광대처럼 무능력하게 분노할 뿐이었다. 그 후 너는 야외로 나가 마술을 사냥했다. 명확히 느끼며
매번의 전투. 내 실력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지금 이 속도로 곧 다시 정점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천천히 걸어오는 한 인형이었다. 자세히 보니 또 에사크였다. 너는 마치 반창고처럼 달라붙는 그를 보며 매우 무력감에 빠졌다. 그에게 대체 뭐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원래 전에 당한 후 그는 점점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이 인적 없는 야외에서 너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전에 휴게 구역에서는 사람을 해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던 거야. 여기는 황량한 야외. 내가 너를 직접 제거해도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미친 개처럼 달라붙는 에사크를 보며 너는 의아해하며 그에게 물었다. 대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냐? 그는 내가 그의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내 이름과 명성은 같다. 여기까지 듣고 너는 더욱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 이름을 미워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에사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이 이름을 왜 미워하는지 묻다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니? 그 후 네가 알게 된 것은 에사크의 아버지가 최상위 강자 라이언하트라는 거. 원래 내가 아직 신참이었을 때 겨우 유명한 강자 라이언을 단숨에 격파했다. 하트 아버지에게 항상 경외심을 품던 에사크에게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분노를 내게 발산한 것이다. 그 후 그의 손에는 갑자기 불꽃의 마력이 모였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다들 그를 숭배하는지. 나는 명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 말하며 그는 손에서 응집된 불꽃 마법을 갑자기 내 위치로 날렸다. 격렬한 불꽃이 너를 삼키는 것을 보며 에사크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웃음이 떠올랐다. 끝났다. 이제 명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약골은 사라졌어. 다음은 번개의 힘을 가진 그 가면 쓴 자뿐이야. 별의 사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불꽃이 사라진 후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게다가 그 가면 쓴 별의 사람과 같은 가면. 이 광경을 본 에사크는 믿기 어려워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 정면으로 자신의 공격을 받아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그와 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주먹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에사크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복부에 주먹을 날렸다. 그를 저항할 수 없게 했다. 강한 통증에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너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그에게 묻는다. 내 앞에 서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마음대로 괴물처럼 괴롭혔던 울보. 아니면 최근에 활약한 그 가면 쓴 별의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신 그 자체. 내가 과거의 명신이라고 자칭하는 것을 듣고 에사크는 울부짖으며 다시 공격했다. 내가 너를 제거하면 그건 의미한다. 내가 명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음 순간 너는 아무렇게나 검을 휘둘러 그의 오른손을 베었다. 그때서야 에사크는 실력의 큰 차이를 깨달았다. 그는 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명신이었어. 그 후 너는 검을 휘둘렀다. 에사크의 생명을 완전히 끝냈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이여. 이 4억 7천만 명에게 한때 사랑받던 그 사람을 사용해 내 몸을 빌려준 대가로 삼아. 어제 내가 먼저 연락한 매니저를 만났지? 만나자마자 그는 너를 부끄러워하며 뚫어져라 바라보더라. 그는 명신의 열성 팬이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그는 내가 명신과 기질이 완전히 닮았다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지. 진짜 명신이 돌아와도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거야. 네가 말하기 전까지. 이카가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게 했어. 안 돼. 방금 너무 몰입했어. 형님이 여러 번 경고했어.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막 만났는데 올레디 망쳤어. 그 후 그는 강제로 자신을 진정시켰어. 태연하게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어. 계약서에 그들의 회사가 내 미래의 모든 자원을 책임진다고 적혀 있었어. 자원 소모까지 듣고
내가 예상치 못한 건 데오키가 너무 좋았어.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하고 물어봤어. 이카는 말했어. 앞으로 가면 쓴 신인 신분으로 싸우면 돼. 네가 명심해. 첫 번째 번개의 힘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말한 후 이카는 억울해하며 내 답변을 기다렸어. 방금 전 나는 전혀 성숙하거나 침착하지 않았어. 만약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음 순간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더라. 나는 다음 협업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카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 더듬더듬 말했어. 마치 울 것 같았어. 대화가 끝나고 네가 다시 번개 실현에 들어갔어. 수많은 기사들이 내 진정한 실력을 의심했어. 어쨌든 그들은 전에 내가 수많은 타이탄을 한 번에 베어넘기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들의 인식으로는 가장 약한 타이탄이라도 또한 경쟁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사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가면 쓴 그 사람은 갑옷도 없이 타이탄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후 한 노련한 기사가 너에게 먼저 친근하게 굴었어. 그 후 그는 그 괴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얼굴은 통제할 수 없이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내게 타이탄 거인들을 베어 넘긴 후 한 마리가 평범한 타이탄을 훨씬 능가하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짓밟았다. 갑자기 페르세우스가 그 기사에게 끼어들었다. 신화 전설에 따르면 신들은 타이탄 일족을 봉인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닿을 듯한 청계산에는 번개의 파편이 있다. 그 파편을 찾아서 손에 넣기만 하면 믿는다. 그 괴물 같은 타이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각성했다. 번개의 파편과 융합한 후 내 경멸의 번개가 다시 각성했다. 우연히 응집된 번개의 창. 증강 신화 전설 속의 타이탄 왕. 바로 즉사시켰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최강의 강자들을 냉땀을 흘리지 못하게 했다. 단지 그 괴물의 파괴력을 목격한 후 모두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쉽게 한 방에 해결해버렸다. 알고 보니 번개의 힘을 각성하고 수많은 타이탄을 베어 넘긴 후 평범한 타이탄을 훨씬 능가하는 괴물이 나타났다. 이때서야 내가 알았다. 그 전에 타이탄이라던 것들은 그의 잔재로 변한 것뿐이었다. 그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 너는 금방 신화 속의 신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로 번개의 힘을 미친 듯이 사용했다. 주먹을 감싸고 산에 박아 넣었다. 네가 가진 번개의 힘, 신산의 파편과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금방 산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고 거대한 성문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성문을 여는 열쇠는 극한의 번개의 힘이었다. 내가 계속 축적하고 갈고 닦는 동안 검게 변한 번개를 만들어냈다. 다음 순간 파괴의 기세를 담은 번개. 성문이 모두 흡수했다. 그리고 천천히 갈라져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쪽 기사들은 논의하고 있었다. 내가 과연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전설의 번개 파편. 펠리우스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번개 파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가면 쓴 사람이야. 곁에 노기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 외국인을 그렇게 믿어? 펠리우스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땅에 널린 타이탄을 목격했다면 이유 없이 그를 믿게 될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갑자기 당황한 소리로 이끌려 알고 보니 젊은 기사였습니다. 공포에 정신이 나간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저항은 무용지물이야. 펠리우스는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력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순찰병들이 뛰어들어 보고했습니다. 타이탄 거인이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혼자서 전진하고 있다. 너는 날카롭게 감지했다. 이곳에는 번개 마력이 가득하다. 네가 깊이 들어갈수록 감당해야 할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지금 네게는 성공과 죽음 두 가지 결과만 남아있다. 번개 길의 마법 아래 내 번개 마법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졌어. 전생의 동료 휴요원 내 도전 장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레나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레나도 날카롭게 발견했다. 내가 들어왔을 때 그는 휴대폰을 숨겼다. 아야, 내가 뭐 보는데? 그렇게 큰 사람이 젊은이처럼. 내가 너에게 조언하건대 조금은 참는 게 좋아. 갑자기 오해받은 수요원이 소리쳤다. 내가 그런 거 안 봤어. 레나도 그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 수요원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계속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어깨에 한 손이 닿은 걸 발견했다. 네가 전에 나더러 대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 왜 몰래 그 사람을 주시해? 대장과 매우 닮은 가면 수료원과 레나 외에는 한 명의 최정상급 강자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다. 그는 바로 과거의 절정 강자 그림자다.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났다. 전투 능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가 더 이상 탑을 오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가 혼자서 두려움을 느끼던 때 갑자기 화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놀라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전 중 정신이 나간 건가? 사실 내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감당해야 할 번개의 압력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이제 번개가 몸속을 맴도는 걸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넌 이 번개의 힘을 완전히 흡수해 자신의 몸속에 녹여 넣는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오지만 현재 단계의 자신에게는 이는 빠르게 강해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전에 이미 명신을 존경하던 매니저는 그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움직이면서 번개를 자신의 마력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고통. 대부분의 사람은 순간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30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넌 이제 번개의 길의 절반도 채 못 걸었다. 이미 붕괴 직전까지 느껴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매번 포기하려 할 때마다 머리에 과거 동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미 한 번 죽었으니 이제 뭐가 두렵겠어. 복수하기 전에, 과거에 살아남은 동료를 찾기 전에 어떤 고통이든 견뎌야 한다. 천천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넌 본능의 의지에 앞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동료들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진다. 하지만 내가 과거의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동료들이 사납게 고개를 돌린다. 47 왜 당시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왜 아직까지 복수를 하지 않았어? 금방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 이게 죽음 직전의 환각인가? 방금 전 거의 정신이 나가버릴 뻔했어. 결국 너는 강력한 의지로 드디어 번개길의 끝까지 도착했어. 내가 손을 뻗어 그 안에 담긴 무한한 파괴의 힘을 가진 구형번개 구슬을 잡으며 미친 듯이 폭주하는 마력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이 과정에서 내 마법력과 체질은 과거와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어 강화되었어. 그 후 내가 다시 손속의 구형번개 구슬을 바라보자. 이건 전설적인 일회용 아이템이라는 걸 깨달았어. 번개털. 네가 잘 알고 있듯이 일회용 아이템은 동급 아이템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가졌어. 전생에 너도 본 적 없는 이렇게 강력한 아이템은 번개털이 왜 구형 에너지 체인지에 대해 그건 고급 아이템은 대개 사용자에 따라 형태가 변해? 하지만 이 순간 다른 쪽의 기사들은 강력한 타이탄 왕을 상대하며 묘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 전에 겁에 질렸던 젊은 기사는 아예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다음 순간 타이탄 왕에게 바로 발표 가루가 돼버렸어. 이 순간에는 평소 의지가 강했던 페르세우스도 절망을 느끼고 있었어. 타이탄 왕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타이탄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야. 모든 퇴로. 그때 타이탄 왕이 갑자기 포효하며 누가 내 아들을 죽였지? 시간을 벌기 위해 페르세우스는 큰 소리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범인을 알고 있어. 이 말을 듣고 타이탄 왕은 과연 공격을 멈췄어. 몸을 숙이며 눈앞에 있는 거대한 몸체를 느끼며 페르세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뽑아들었어. 내 아들을 죽인 자가 그쪽으로 도망쳤어. 그는 너를 죽일 만한 힘을 모으고 있어.
말을 마친 후 페르세우스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 타이탄 왕이 이곳에서 떠나기만 해.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하지만 타이탄 왕은 그의 말 속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내 아들을 죽인 자는 그쪽으로 도망치지 않았어. 너 내가 아무렇게나 가리킨 방향을 놀리려는 거야. 그가 공격하려 할 때 갑자기 먼 산꼭대기에서 수많은 검은 번개가 폭발했다. 그 강력한 기세, 그를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느끼게 했다. 우연히 사리를 조금 내보였을 뿐인데 심지어 타이탄 신족의 왕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생존 본능이 그에게 말했다. 내 공격보다 먼저 공격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내 위치로 급속히 달려갔다. 하지만 너는 기세등등한 타이탄 왕을 바라보며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다. 내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명중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타이탄 왕이 한 걸음 거리까지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갑자기 번개창을 휘두르자 다음 순간 타이탄 왕의 거대한 몸이 날아가는 게 보였다. 내 공격이 정확히 그의 이마를 명중했다. 그 즉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불패 신화 타이탄족의 왕이 여기서 쓰러졌다. 그의 잔해가 사라진 후 투명한 보석 한 개가 남았다. 네가 이게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 보석이 갑자기 빛을 발했다. 내가 눈을 뜨자 이상한 공간에 있는 걸 발견했다. 희미하게 거대한 그림자만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내가 느꼈다. 마치 산을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무게를. 금방 점점 더 많은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너를 계속 바라보기만 했다. 네가 그 거대한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너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비록 금방 내가 그 이상한 공간에서 나왔다. 하지만 본능이 너에게 말했다. 이 번개 심장이라는 보석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니다. 그 후 내가 타이탄을 처치하고 4만 포인트를 얻었다. 모두 탐욕의 칼날 스킬에 투자했다. 무명마. 검과 천둥을 경멸하는 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얼마 후 너는 여자 매니저 이카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명신에게 물었다. 네가 방송을 시작한 건 왜지? 설마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너는 잠시 고민했다. 레벨업 포인트도 결국 돈이라는 걸? 돈과 관련된 의도라는 걸.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히 돈 때문에야. 이카도 예상치 못했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온 이카는 얼굴을 붉히며 베개를 껴안고 어떻게. 린신과 타이탄 왕의 전투는 정말 멋졌다. 심지어 내가 그에게 고백하는 상상을 했다. 여자. 내 가면 아래의 얼굴을 엿보려 하지 마. 내가 나를 사랑해버릴까봐 두려워. 점점 흥분하는 이카는 베개를 두드리며 자신의 감정을 풀어냈다. 그 순간 심연의 탑 7층에서 블루 자이언트 길드의 쿠로카와는 내가 타이탄 왕과 싸운 영상을 보고 있었다. 네가 명신 행세를 하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꽤 괜찮은걸. 그는 부하에게 물었다. 왜 이 영상을 보도록 허락하셨나요? 부하가 길드마스터 무성의 명령이라고 하자 그는 순간 이해했다. 길드마스터가 말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우리 블루 자이언트 길드에 입단시켜라. 게다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스트리머는 탐욕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길드마스터가 특별히 큰 자금을 제공했다. 예산으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바로 20년 전 무성이 죽인 민생 본인이라는 걸. 다른 한편 너는 다시 심연의 시험에 돌아갔다. 네가 놀랍게도 발견한 건 천둥의 심장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성장형 신기 이상의 소유자에게 20의 번개 속성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그 순간 페르세우스가 방문했다. 그의 입에서 알게 된 건 수천 년 전이 신들과 티탄들이 한 차례 격렬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격렬한 전쟁. 그 이유는 바로 내심 내 정지심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울렸습니다. 깊은 심연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스토리를 완료했습니다. 뇌심의 힘을 해방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후 자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심연의 탑 3층으로 익숙한 풍경을 보며 내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원들과 헤어졌어요. 키가 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발뒤꿈치를 들고 당신의 키를 보여주며 저쪽으로 갔어요. 팀원의 소식을 들은 내나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갈림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같이 가자. 백류는 차가워 보이는데 이렇게 착할 줄이야. 추억에 잠긴 당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살아있을까? 금방 당신은 놀랍게도 발견했습니다. 옛 동료의 전투화를 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5일 후 열리는 토너먼트에서 우승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성입니다. 살아남은 동료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성 그 자식. 준의 유품을 이용하다니. 반드시 영혼을 탈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내나가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근처에 수많은 적들이 얼음 조각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락원은 그들을 처리할지 그냥 보내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줄지 고민 중이다. 내나는 말없이 수많은 칼날을 조종해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던 수락원은 말릴 새도 없이 칼날이 얼음 조각상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 생각도 안 해봐도 무성파 사람들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게다가 그들이 여기서만 나가면 외부에서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우리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이 약한 쓰레기들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할 거야. 내가 너에게 충고하지만 여기저기 선심을 베풀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두를 죽게 만들 거야. 수요원은 반박하지 않았다. 내나의 행동이 완전히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나에게 건넸다. 내나는 화면을 확인한 후 얼굴이 갑자기 매우 창백해졌다. 이건 주냐의 전투화야. 그 쓰레기들이 대회의 상품으로 내걸다니. 분명히 이건 미끼야. 오성은 분명히 눈치챘을 거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하지만 동료의 유품은 절대 그 자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 없어. 그의 손에. 내나는 즉시 물건을 되찾으러 출발하려 했다. 하지만 수요원은 내나의 꼬리를 잡아당겼다. 우리가 무작정 물건을 빼앗으러 가면 완전히 적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들이 우승자를 발표할 때 실제로 물건을 건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해. 그리고 이 동료의 유품은 우연히 너에게 곧전에 살아남은 동료와 다시 만날 기회를 주게 될 거야. 타이탄 왕을 죽인 후 내 능력은 다시 각성하게 될 거야. 바로 번개의 위력이 3배나 강화되는 거야. 경고. 아무렇게나 한번 치면 쉽게 심연의 용을 베어넘길 수 있어. 얼마 후 매니저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어. 내가 즉시 그를 안으로 초대해 상세히 설명해줬어. 하지만 이카는 오해했어.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올랐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카의 말을 듣고 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복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나는 사실 별다른 의견이 없어. 그때 이카가 비로소 자신이 정보를 전달하러 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태연하게 행동하며 내 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선 후 내가 날카롭게 이카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의 몸에는 강력한 마력이 가득했어. 이런 사람. 평범한 에이전트일 리가 없어. 그 후 네가 먼저 경기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어. 물론 이카는 서둘러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 이 경기는 사실 대형 배틀로얄이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만이 전설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그 후 이카는 주저하며 바스켓이라고 말했어. 길드도 너를 영입하고 싶어 했어. 그 길드를 들으니 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블루존 길드의 길드마스터가 5년 전 내게 칼을 겨누었던 사람이야. 게다가 이 경기의 상품은 그 사건에서 죽은 동료의 유품이야.
옆에 이카는 내가 계속 답하지 않자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다. 블루존 길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망설임 없이 블루존 길드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카는 갑자기 흥분해서 뛰어올랐어. 와 하고 외치며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건 이 일을 너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보니 정말 다행이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그 후 내가 이카와 함께 길드마스터와 호크아이를 만나러 갔어. 호크아이는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길드마스터에게 제안했어. 내 실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도록. 이 시험은 거의 모든 강자들이 도전해본 거야. 그중 가장 강한 사람은 20년 전 사라진 영웅 명신이야. 지금 네가 명신의 가면으로 방송을 하는 건 명신 외에는 경멸의 번개에게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신구, 명신과의 비교를 하려고 해. 이 실전 능력 평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기계의 꽃을 베어내야 해. 하지만 이 인형들은 극강의 전투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평범한 도전자들은 순간에 떨어지고 말아. 시작하는 순간 네가 번개의 힘으로 전신을 감싸고 급속도로 한 인형에게 돌진했어. 단 한 번의 대면으로 바로 격파했다. 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너는 이어서 무명마검을 뽑아냈다. 두 가지의 버프 아래 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너는 금방 근처의 인형들을 모두 베어넘겼다. 이어 니스는 갑자기 무명마검을 들어올렸다. 땅을 향해 찔러 넣었다. 카운트러스. 검정색 번개가 시험장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한편의 이그라이는 내가 사방팔방 베어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별명신. 정말 명신의 기록을 깨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상외로 너는 마치 고난을 겪는 것처럼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결국 성적은 당시의 명신과 동률이었다. 사실 너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진정한 실력을 숨겼다. 하지만 그래도 큰 소동이 일었다. 어쨌든 당시 명신의 실력은 단연 압도적이었으니까. 20년 전 그가 사라진 이후 심연의 탑에 대한 공략. 지금도 정체 상태다. 그때 이그라이는 갑자기 발견했다. 정점의 강자 라이언하트가 초대를 보냈다. 너와 함께 협력해 어떤 활동을 하자는. 하지만 너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어쨌든 다음 대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건장 회장. 이카와는 순간 충격의 표정이 무너졌다. 높은 순위. 강자가 신인을 직접 초청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니까. 한편 라이언하트는 분노의 앞에 테이블을 부숴버렸다. 그 건방진 꼬마가 감히 나를 거절하다니. 다음에 만나면 바로 찢어발기겠다. 이어 소리에 놀란 부하들이 들어왔다. 내 아들 아이작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나이대라면 가끔씩 사라지는 것도 정상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라이언하트에 의해 마법으로 목이 졸렸다. 이어 벽에 거세게 던져졌다. 언제부터? 감히 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건장은 급히 무릎을 꿇었다.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아이작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원문 유지. 얼마 전 아이작은 이미 내 손에 죽었다. 하지만 너는 잘 알고 있다. 곧 있을 경기. 50의 부하들의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목적은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동료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너는 경기에 앞서 최대한 실력을 키우려 한다. 이어서 너는 거대 탑의 3층에 도착했다. 여기서 먼저 한쪽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오스만 왕국을 선택한다. 두 적대 세력 중 그는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는 망설임 없이 콜라드 왕국을 선택했다. 이유는 바로 이곳의 번개 동굴. 내가 능력을 다시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휴식구역에 막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악당에게 노려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신입이라고 생각했다. 너를 혼내줄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길에서 내 어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바로 튕겨나갔다. 그는 내가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인원이 많다는 걸 믿고
너를 쉽게 놓아주지 않기로 했다. 너는 그와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번개 힘을 다리에 감았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바로 그자의 턱을 강타했다. 강력한 힘의 글은 바로 날아가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1대1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무도하게 무리를 지어 덤볐다. 하지만 금방 그들은 모두 내 손에 쓰러졌다. 그때 한 인물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이곳의 심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내가 어떤 임무를 받고 싶냐고 물었다. 너는 바로 목표가 번개 동굴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심사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곳은 매우 특수한 던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곳을 공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잠시 고민했다. 결국 승낙했다. 결국 번개 동굴은 두 나라의 국경 산맥에 위치해 있다. 어느 쪽이 먼저 공략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곳을 도전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팀원 절반을 잃었다. 하지만 너는 이번엔 동료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공략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심사관은 믿기 어려워했다. 지금까지 번개 동굴을 공략할 때는 최소 20명이 함께했다. 내가 혼자서 하는 건 자살이나 다름없다. 레나는 내 생중계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다. 이 녀석 정말 팀장님과 닮았다. 마치 살아난 것 같다. 며칠 후 이 사람도 그 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그때는 꼭 그와 제대로 대화해야겠다. 타이탄 왕이 내 실력을 공개했다. 번개창을 든 내가 단 한 번에 타이탄 신족의 왕을 직사시켰다. 비록 그가 떨어뜨린 번개 심장, 내 경멸 번개의 위력을 크게 강화했지만 너는 완전히 퇴각시키려면 번개 동굴을 공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아이템을 얻어야 한다. 3일 동안 너는 수많은 마물을 베어넘기고 자신의 스탯을 높였다. 그리고 한 지역을 지배하던 왕자 하늘뱀을 쓰러뜨렸다. 그가 떨어뜨린 천사 지도를 보며 1만 포인트 정도 될 것 같다고 속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탐욕의 검 스킬을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 후 이카의 입에서 다음 대회에서 모험가의 승률이 높을수록 배당률이 낮아진다. 현재 내 배당률은 61배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배당률은 12배에 불과하다. 슈나이더는 10년 연속으로 번개 동굴을 공략해온 베테랑 모험가다. 이카는 추측했다. 이 사람이 내 우승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편의 슈나이더와 동료들은 그 천박한 녀석에 대해 감히 혼자서 번개 동굴을 공략할 수 있다고. 그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른다. 옆에서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만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막 등장한 신인이지만, 하지만 결국 번개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어제 당신은 거래 시장에 왔습니다. 천설지하를 포인트로 바꾸려 했습니다. 사장은 품질이 이렇게 높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인 그는 금방 불만족한 척했습니다. 최근에 천설지하의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은 최대 8,000포인트만 줄 수 있다고. 20년이 지났으니 천설지하가 정말 그렇게 희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뒤에는 건장한 그림자가. 천사지하는 항상 수요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2배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거예요. 최근에 명신을 자칭하는 신인이 바로 당신이죠. 그 후 우리는 3층 휴게실로 왔습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외모가 강인해 보이는 그 남자. 의외로 귀여운 음식들을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실력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명신과 비교당할 줄이야. 그는 모든 모험가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만방자한 네이밍 동굴을 혼자 공략하겠다며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만약 슈나이더가 다음 경기에 승리한다면 당신은 며칠 전 네이밍 동굴을 혼자 공략하겠다며
한 말을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승리한다면 슈나이더는 네이밍 동굴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슈나이더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을 관찰하는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의 전 동료 레이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번 대회 우승 후보죠. 대호평을 받고 있나요? 그의 마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금방 대회 시작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캐스트 길드의 진행자입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뉩니다. 최종 우승자를 차지한 사람만이 이 신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블루아이 길드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주냐의 유품, 공중을 떠다니는 전신화의 전투화를 바라보는 넌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며 주냐. 내 신발을 가져올게 기다려. 하지만 넌 관객석에 내 것과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살기를 품고 그 품과 전설의 눈을 노려보는 그 사람은 바로 변장한 내나야. 진행자의 선언에 따라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 무수한 에메랄드 빛의 마력이 퍼져나갔어. 그리고 순식간에 거대한 마법 구슬로 응집되었지. 그리고 폭발하듯 터져버렸어. 경기장을 온통 뒤덮으며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일으켰어. 이 광경을 본 넌 알고 있었어. 이 정도의 마법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 블루존 길드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이걸로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내나를 끌어내는 거라는 걸 확인했어. 이 대형 탈출 모드 예선에서 1만 명 이상의 참가자 중 결국 1000명만이 무사히 진출할 수 있어. 반면 다른 한쪽의 슈나이더는 다른 작은 인물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찾아내서 승부를 내고 싶을 뿐이었어.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날카롭게 누군가가 뒤에서 검을 겨누는 걸 눈치챘어. 알고 보니 모험가들이 연합해 슈나이더를 먼저 처리하려 했어. 어쨌든 예선이나 본선이나 결국 전설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명뿐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의 실력을 크게 과소평가했어. 그의 발산하는 마력만으로도 사람들은 숨막히는 느낌을 받았어. 슈나이더가 몇 명을 처리한 후 남은 모험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쳤어. 관객석의 레나는 슈나이더를 바라보며 진지해졌어. 분명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차원의 경지에 도달했어. 만약 그가 3층을 벗어나 위로 올라간다면 금방 최상위 강자 반열에 오를 거야. 그 순간 레나는 옆에 관객들의 소란에 그 사람은 바로 내 생방송을 보는 이카였어. 그는 지금 너를 위해 열광하며 환호하고 있었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후 레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명신의 생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20년 전 명신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충실한 팬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쓴 가면 명신과 같아. 너도 그의 팬이구나. 하지만 이카는 몰랐다. 눈앞에 그 사람. 20년 전 내가 필사적으로 구해준 동료였는데. 하지만 지금 경기 중인 너는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만나지 못한다면?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인해보자. 그 후 내가 갑자기 무명 마법검을 뽑았다. 숲을 향해 휘둘렀다. 눈앞의 거목이 순식간에 뽑혀나갔다. 장애물을 치운 후 네가 먼 곳에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바로 수많은 적을 베어온 슈나이더였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살기를 내뿜으며 바라보았다. 드디어 널 찾았다. 아니, 내가 먼저 찾았어. 말끝을 맺자마자 내가 강력한 위기를 느꼈다. 본능에 이끌려 간신히 그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내 뒤에 있던 거목은 순식간에 관통되어 파괴되었다. 그 광경을 본 내가 깨달았다. 방금 그 공격은 기술이 아니었다. 순수한 극한의 강대한 힘이었다. 현재의 내 신체 능력으로는 정면으로 그의 공격에 맞으면 한 방에 죽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 녀석의 공격 범위가 너무 넓다. 전혀 장발 전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음 순간 슈나이더가 갑자기 마법력 배기를 휘둘렀다. 내가 무명 마법검을 사용했다. 체력과 마력을 미친 듯이 흡수했다. 그 위력이 크게 상승했다. 상대의 강력한 공격과 접촉하는 순간 내가 갑자기 힘을 내어 그 공격을 두 동강냈다.
하지만 내가 기뻐할 틈도 없이 상대가 이미 내 앞에 와 있었다. 원래 그 공격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목적은 내가 공격에 대응하는 순간을 노려 공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경계심과 전투 본능을 과소평가했다. 결국 내가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차례 공격이 무효화된 슈나이더.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번개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하지만 넌 너무 낭비라고 말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말을 듣고 슈나이더는 내심에 미친 사례를 억제하지 못했다. 네가 날 상대하기 위해 번개의 힘을 사용한다는 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내 그는 미친 듯이 너를 향해 급속히 공격했다. 단 한순간 너희들은 수십 번이나 근접전을 벌였다. 결국 넌 갑자기 손에 든 무명 마고트를 들어올렸다. 대력신의 화살이 슈나이더를 직접 날려버렸다. 하지만 내가 계속 공격하기 전에 넌 갑자기 녹색 마력이 자신을 감싸는 걸 발견했다. 원래는 현재 참가자 수가 1000명만 남았기 때문이다. 자격세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다음 장면으로 전송되었다. 그 순간 관중석의 샤레나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그는 놀랍게도 발견했다. 곁에 그 소녀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상대방이 길드에서 보낸 암살자인지 의심했다. 비록 내가 이렇게 강해도 왜 3층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먼저 네가 경기에 방해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해줘. 레이나 문헌도 흥미를 느꼈다. 만약 내가 방해하러 온 거라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카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내가 너를 막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 사람이 잠시 대치한 후 이카가 먼저 설명했다. 사실 난 명신의 매니저야. 만약 경기가 방해받으면 명신도 영향을 받을 거야. 네가 정말 그의 매니저야. 나도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 특히 늑대 전사와 타이탄 왕을 배웠을 때 마치 과거의 명성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두 사람이 너를 둘러싸고 즐겁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경기장에서 강렬한 빛이 번뜩이는 걸 발견했다. 사리가 공개되었다. 옛 동료의 유물을 보며 대회 상품으로 전락하다니. 그것을 되찾기 위해 넌 이 잔혹한 배틀로얄에 참가했다. 1만 명 이상의 참가자. 예선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 그 후 내가 남은 1000명과 결전을 맞이했다. 이번 단계는 영토 다툼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대를 쓰러뜨리면 그들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시간이 다 되면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한 모험가가 승리한다. 경기가 시작되자 참가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대를 막 처리한 내가 침입자 알림을 받았다. 고개를 돌리자 장창을 든 대머리가 보였다. 그는 내 최강의 적이었다. 슈나이더의 부하. 그 순간 상대가 내 위치로 빠르게 달려왔다. 장창을 땅에 박아 레버로 사용했다. 하지만 공중에서 내게 발차기를 날리기 전에 내가 빠르게 접근해 장창을 베어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빠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균형을 잃고 금방 땅에 쓰러졌다. 내가 쉽게 그를 처리했다. 하지만 내가 방심하기도 전에 슈나이더가 빠르게 달려왔다. 다행히도 내가 무명마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는 공격하면서 내게 계속 고함을 질렀다. 건방진 녀석. 아직 번개 힘을 사용하지 않냐? 안 그러면 다음 공격에 죽는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무명마검을 검집에 넣었다. 슈나이더는 내가 도망칠 줄 알았다. 입을 열려던 순간 내 손에서 검은 번개가 모였다. 네가 보고 싶다면 내 뜻대로 해주지. 그 순간 번개가 미친 듯이 모여 창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슈나이더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마법력을 무기로 변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것도 가장 폭력적인 번개 마법력이라는 걸? 내가 번개창을 들고 슈나이더를 겨누었다. 계속 싸울 거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본능이 그에게 계속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결국 결심하고 싸움을 계속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 왜 그는 10년 동안 3층을 공격했는지. 네이밍 동굴. 그의 실력으로는 6층에 오를 수 있었어. 심지어 더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은 그의 집착 때문이야. 한번 정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제 그는 내가 그의 두 번째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껴.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무시무시한 번개의 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너희가 맞붙는 순간 두 개의 무시무시한 마력이 거대한 에너지 충격을 일으켰어. 심지어 경기장을 완전히 파괴했어. 먼지가 가라앉은 후 너희 둘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 하지만 슈나이더는 결국 버티고 있을 뿐이야. 너는 진심으로 이 상대를 인정했어.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슈나이더는 내가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최종 승자가 되었어. 관중석의 이카가 너를 응원할 때 갑자기 곁에 내나는 마치 고민에 잠긴 모습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워. 슈나이더가 졌어. 이 사람은 이곳 팀장처럼 번개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예상외야. 어쨌든 내 계획은 그가 대회 상품을 얻은 후 그것을 빼앗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의 입에서 언급한 동료라는 걸 몰랐어. 내가 바람의 전투화를 손에 들 때까지 마음속에서도 아픔이 밀려왔어. 이건 전에 주냐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이템이야. 누가 내 전투화를 가져갔는지 빨리 알려줘. 그때 가장 큰 동료가 느긋하게 걸어왔어. 주냐, 내 성격이 너무 급해. 나처럼 성숙하고 침착하지 않아. 주냐는 그를 보고 그가 자신의 전투화를 신고 있는 걸 보고 즉시 주먹을 휘둘렀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내 이 바보 같은 거인 발이 너무 커. 내 전투화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커. 그 당시 너희들은 자주 주냐 그 애에게 웃겨서. 그 순간 관객들의 외침이 현실로 불러들였어. 그들은 너에게 그 풍전하구를 신으라고 외쳤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까지 제시했어. 수백만 포인트까지. 아래 관객들의 외침을 들으며 그 풍전하구를 손에 넣기 위해 계속 입찰을 올렸어. 갑자기 무시무시한 번개가 떨어졌어. 모두 내 말 잘 들어. 나는 절대 그 풍전하구를 팔지 않아. 아무리 높은 가격이어도. 옆에서 네 번개에 우연히 휩쓸린 진행자는 진지하게 말했어. 여러분, 관객분들의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야. 모두 우승자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그 후 너는 주냐의 유품을 들고 경주를 떠났어. 현장에서는 그리고 주최 측 랑가 길드의 회원인 흑막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정말 예상치 못했어. 이 가명신이 슈나이더를 이겼어. 최근 이 녀석의 인기는 정말 높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음 명신이 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원래 명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새로운 명신도 할 수 있다고. 문헌흑목은 비웃으며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어. 새로운 명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원래 명신도 할 수 있다고. 문헌학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불평했어. 명신의 팬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귀찮아. 알고 보니 그들이 말하는 신구 명신. 사실은 모두 너야. 단지 20년 전 그들에게 막혀 길드장 직위를 잃고 죽었어. 우연히 현재로 환생했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흑막은 길드장의 지시를 실행하려 했어. 내나를 체포하러 갔어. 금방 어둠 속에서 수많은 강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어. 흑막의 뒤를 따라. 그리고 그 순간 다른 곳에 내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건만. 누구든 우승하든 주냐의 전화구를 손에 넣기만 하면 내가 직접 빼앗을 거야. 알 수 없지만 그 녀석을 보면 항상 대장을 생각나. 안 돼, 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냐의 전신화구를 되찾아야 해. 제외의 제외라니. 너와 동료 레나는 드디어 만났다. 사실 전에 싸울 때 레나는 아래에서 보고 있었다. 그는 사실 내가 그의 전대장과 닮았다는 걸 발견했어. 특히 너도 경멸의 뇌전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하지만 20년 전 그는 대장이 자신을 지키려다 전사한 걸 직접 목격했어. 그래서 너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 그리고 승부를 거머쥐고 동료 주냐의 질풍전 신화구를 되찾은 후
너는 매니저 이카와 한 번 만났어. 수다를 떨던 중 그는 너에게 말했어. 관객석에서 매우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그의 얼굴에는 너와 같은 가면이 붙어 있었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너의 팬이었대. 하지만 내가 승리한 순간 그의 표정은 매우 이상했어. 만약 정말 내 팬이라면 기쁘지 않아야 해. 그는 그때 연인에게 차인 것보다 더 슬퍼 보였어. 그때 나는 그를 따라가려 했어.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쳤어. 나는 확신해 그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데 매우 능숙해. 이카의 말을 듣고 너도 깊은 생각에 잠겼어. 이 심연의 거탑 3층에서 그를 쉽게 따돌릴 수 있는 틀림없이 평범한 강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팬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이카는 갑자기 중요한 정보를 떠올렸어. 그때 나는 그에게 명신이 너의 팬이라고 물었어. 그의 반응도 매우 이상했어. 이 말을 듣고 너는 말을 끊고 말했어. 전에 이미 그가 내 팬이라고 말했잖아. 이카는 손을 흔들며 지금의 명신이 아니라고 말했어. 20년 전에 사라진 푸른 눈이 길드장 명신 말이야. 그의 반응은 인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회상하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듣고 내 표정 갑자기 발차기. 이카가 말한 정보를 종합해보니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눈치챘구나. 그 후 넌 모든 걸 내던지고 뛰쳐나갔어. 네가 전에 열린 그 경기에 대해 알고 있니? 그건 바로 레나를 유인하기 위해 무성이 계획한 거였어. 지금 그의 처지는 매우 위험해. 그리고 지금 높은 곳에서 레나 정부가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매복해 있는 걸 발견했어.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어. 정말 무성 낙의 개자식에게 얕보였군. 그가 직접 온다면야 참아줄 수 있겠지. 이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라고 말했어. 왜 하필 그 대장과 닮은 그 사람이야. 내가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대장의 모습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 그 순간 그는 내가 거리에 미친 듯이 달리는 걸 발견했어. 미친 듯이 달리는 이 자식은 밤중에 왜 이렇게 급해? 경기에 이겨서 기쁜 거겠지. 말하다 레나는 무력감에 머리를 움켜쥐었어.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망쳤어. 미리 알았더라면 수료원에게 맡겼을 텐데. 그가 했다면 아마 손도 못 댔을 거야. 세상에 이렇게 닮은 두 사람이 있을 줄이야. 어쨌든 난 관두겠어. 준. 야의 부츠는 일단 그가 보관하도록 해. 어쨌든 파란 구역 길드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하지만 파란 구역 길드도 그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야.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내가 정말 파란 구역에 가입한다면? 네가 대장과 얼마나 닮았든 내 얼굴을 친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패버릴 거야. 마지막으로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다시 내 위치로 시선을 돌렸어.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몇 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는 느낄 거야. 마치 진짜 대장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리고 다른 한쪽에 넌 이미 레나의 모습을 발견했어. 넌 정말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넌 잘 알고 있어. 이 경기는 레나를 노린 함정이었음을. 만약 무성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후에는 부하들을 보내 레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미친 개처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제거할 거야. 레나도 수치료원도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해칠 거야. 폭풍의 선을 사용해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떠올라. 그 네 명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그때 일카가 너의 흔적을 따라 찾아왔어.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내가 그 사람이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순간 흥분해서 뛰쳐나왔어. 내 대답을 듣고 일카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어. 3초 동안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 하지만 우리 함께 지낸 이 기간 동안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특히 여자친구가. 이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다고 말했어. 뻣뻣한 걸음으로 돌아갔어. 다른 한편 아직 매복 중인 전공원.
밤이 깊어도 적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헤이문은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음을 발견했어. 퇴각하라고 명령했어. 회장이 우리들에게 작전을 취소하라고 했어. 분명 농담일 거야. 우리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회장이 말했어. 만약 그들이 정말 왔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질풍전화를 가져가게 하지 않을 거야. 설령 그들이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안다 해도.